어, 오랜만이네. 나 두린이야. 예전에는 다들 날 꼬마 두린이라고 불렀지만 보다시피 이젠 더 이상 꼬마가 아냐. 내 모습이 조금 낯설지? 사실 나도 아직 이 몸에 적응하는 중이야. 앞으로 이곳의 지식과 규칙을 배워나가야 할 텐데 네가 많이 알려줬으면 좋겠어. 매일매일이 이야기의 새로운 페이지야.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기 전에 모든 장면과 각주를 온전히 느끼고 싶어. 나 이 근처에서 놀아도, 아니, 좀 구경해도 될까? 멀리는 안 갈게. 아직 인간의 사회생활에 대해 배워야 할 것도 많고, 떨릴 때 손을 어디다 둬야 할지도 모르겠지만, 그래도 모두와 친구가 되고 싶어. 무릉덩이 밟고 싶어. 이런 날엔 너무 높이 안 나는 게 좋겠어. 그 용도 이런 곳에 잠들어 있었던 걸까? 예쁘다. 동화 속 세상 같아. 아, 물 마시고 싶어. 안녕? 내 고개가 살짝 기울어진 건 신경 쓰지 마. 목이 좀 굳어서 그래. 어젯밤에 고양이 한 마리를 마주쳤는데 나를 보고도 도망가지 않고 몇 미터 떨어진 곳에서 잠드는 거야. 그래서 놀래키지 않으려고 밤새 꼼짝도 못했더니 그만. 아점이란 말이 있던데 그럼 점저도 있어? 오늘 밤엔 별을 볼 수 있을까? 꼬리를 몸에 감고 자면 안심이 돼. 전보다 어른스러워졌다고? 아, 이젠 어린아이의 모습이 아니니까 내면도 성장해야지. 나 멈춰 있고 싶지 않아. 내 몸속 깊은 곳에는 광기에 가까운 강대한 힘이 숨겨져 있어. 다만 알베도의 완벽한 연금술 덕분에 그 심연의 힘은 이 몸에서 안정을 유지하고 있지. 절묘한 균형을 잃어서 넘치거나 침식당할 가능성이 차단된 상태야. 그러니까 내가 폭주할 걱정은 안 해도 돼. 난 모두를 해치지 않을 거야. 두린이란 이름으로 이 세계에 살면 구설수에 오르게 된다는 거 알아. 설산의 두린을 대신한다는 건 그가 부활할 권리를 빼앗았다는 뜻이니까. 이기적이라고 해도 어쩔 수 없지만 난 인간으로서 모두가 사는 세계에 녹아들고 싶었어. 그리고 이 세계에 더 좋은 걸 가져다 주고 싶었지. 난 이 기회를 놓치고 싶지 않았고 지금까지 이 선택을 후회한 적 없어. 어쩌면 알베도 말대로 모든 생물에겐 이기적인 면이 있나 봐. 내가 또 다른 둘인의 마음을 대변할 순 없어. 난 그저 나만의 길을 찾아 올바른 일을 하고 싶을 뿐이야. 모두가 다시 두린이라는 이름을 꺼냈을 때 아름다운 기억을 떠올릴 수 있도록. 용은 서로 뿔을 부딪혀서 친근함을 표현해. 근데 내가 힘 조절을 못해서 네 머리를 다치게 하면 안 되니까 안 하는 게 낫겠지? 진짜 괜찮아? 좋아. 그럼 혹시 위험할지도 모르니까 난 가만히 있을게. 네가 내 뿔에 부딪혀 볼래? 언제 어디서든 멋진 동료와 따뜻한 호의가 너와 함께하기를. 네가 여러 세계를 누빈 여행자로서 줬던 축복 늘 기억하고 있어. 이 축복을 기점으로 내 이야기는 변하기 시작했지. 고마워. 이젠 내 변화가 선명히 느껴져. 내겐 아마도, 아니, 내겐 확실히 소중한 사람을 지킬 힘이 있어. 그러니까 이 약속으로 너의 축복에 답할게. 언제 어디서든 네가 날 필요로 한다면 난 너의 힘이 될 거야. 아, 네가 위험에 빠져도 꼭 달려갈게. 에이, 됐다. 이번엔 꽤 진지하게 말한 것 같아. 심연의 특성 중 하나는 생물의 힘을 증폭시키는 거야. 이 점은 지금 내 몸에서도 입증되고 있지. 난 심연의 힘을 완벽하게 제어할 순 없지만 특수한 체질 덕에 긍정적으로 활용할 가능성이 생긴 것 같아. 이 힘을 다루는 법을 익히는 과정은
정말 힘들고 높은 집중력을 요구해. 자칫하면 내 실수로 주변 사람이 다칠 수 있으니까. 이런 일을 만들지 않으려면 계속 훈련하는 수밖에 없지. 이 신의 눈은 아마 내 노력에 대한 인정이 아닐까? 드발린이 빨리 나는 건 나보다 날개가 커서 그런 걸까? 가끔 이런 생각이 들어. 용의 형태, 그러니까 시뮬랑카 때의 블록 용 체격이었다면 드발린과 속도를 겨뤄볼 만하지 않았을까? 내 첫 친구는 종이로 된 꼬마 날다람쥐였어. 그때 나랑 놀아주는 건 그 애 하나뿐이었지. 난 그 친구한테 높은 곳에 핀 꽃을 꺾어다 주곤 했어. 뾰족한 귀랑 커다란 꼬리가 달려서 티바트의 다람쥐를 닮은 친구였는데 보고 싶다. 다람쥐한테 솔방울 따주러 가자고? 응, 좋아. 엄마의 펜을 이어받은 뒤로 나는 열심히 매일의 이야기를 써내려가고 있어. 클레한테 물고기 사냥법을 배우다가 같이 감금실에 갇힌 일, 알베도의 일을 도우려고 물을 끓이다가 주전자를 다 태울 뻔한 일, 성문 앞에 있는 소년이랑 비둘기한테 모이를 주다가 한 마리가 내 뿔에 앉은 일. 난 앞으로도 계속 페이지를 채워나갈 거야. 어쩌면 어느 날 페이지를 넘길 때 익숙한 내레이션이 들려올지도 모르지. 정말 근사한 이야기구나 하고. 앨리스 이모가 나보고 클레랑 많이 놀아달라면서 원하는 보상이 있으면 뭐든 말하랬어. 그치만 그런 건 어린애나 바라는 거고 난 애가 아닌걸. 내가 클레랑 노는 건 같이 있으면 즐겁기 때문이지 다른 이유는 없어. 근데 이 말을 하니까 이모가 더 기뻐하시면서 큰 장난감을 골라 보내주시겠다고 하더라. 어떻게 해야 진정한 인간이 될 수 있는지 알베도가 많은 경험을 들려줬어. 일이나 꿈, 생활, 인간이라면 반드시 직면하게 되는 문제들을 짚어줬지. 어려워서 아직 이해가 안 되는 것도 있고, 그것보다 더 어려워서 상상조차 안 되는 것도 있더라. 알베도는 이런 건 내가 직접 겪고 느낀 다음 나만의 선택을 내리면 된다고 했어. 선택할 수 없는 건 오직 가족뿐이었지. 난 내 가정 환경이 무척 복잡하고 특이하다는 걸 알아. 하지만 알베도가 내 형제이자 가족이 되어줘서 내 집도 여느 집과 다를 바 없는 따뜻한 곳이라고 느끼고 있어. 알베도는 완벽한 인간이야. 똑똑하고 세심해서 어떤 일이든 잘 처리하고 주변 사람들한테도 친절하지. 근데 가끔은 알베도에게도 평소 모습 외에 다른 면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 예를 들어, 목적을 위해서라면 수단을 가리지 않는다든가, 왜 이런 이상한 직감이 드는지 모르겠어. 이것도 동료 사이의 감흥일까? 시뮬랑카를 막 떠났을 때 모자를 따라 수메르에 갔었어. 아카데미아는 넓고 예쁘고 책이 많은 곳이었지. 최근에 글을 익히기 시작하면서야 거기서 학자가 되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깨달았어. 거기서 여유로운 시간도 많이 가졌어. 많은 사람들이 모자를 찾아와서 카드게임도 하고 수다도 떨고 맛있는 것도 나눠줬지. 커다란 귀가 달린 사람이랑 모자에 더 큰 귀가 달린 사람, 작은 늑대 같은 사람. 모자한테 다 친구냐고 슬쩍 물어봤거든? 시끄러운 인간들이라고 툴툴대면서도 친구라는 사실은 부정하지 않더라. 우린 닮은 구석이 많아. 모자는 항상 내 생각을 꿰뚫어보고 경험자 같은 말투로 날 이끌어주지. 내가 다가오지 마 라고 할 때 사실은 누군가 옆에 있어주길 바라는데 모자가 그렇게 해줘. 그러니까 나도 똑같이 해줄 거야. 모자가 혼자 내버려두라고 일부러 차갑게 굴어도 끈질기게 옆에 있어줄래. 수메르에 있을 때 요정을 만나러 갔었어. 아, 이 세계에선 닐루라고 불러야 하지? 미안, 아직 습관이 안 돼서.
어쨌든 바자르에서 춤추는 걸 봤는데 진짜 요정처럼 예쁘더라. 기회가 된다면 별길 왕성의 국왕님에게, 아, 그러니까 나비아 씨에게 감사 인사를 하러 가고 싶어. 지금 내 모습을 보면 많이 놀라려나? 금방 받아들일 거라고? 그럼 다행이야. 캐테일 술집의 고양이들이 다 키라라 같으면 날 보고 움츠러들지 않을 텐데. 젊은 시인이 현을 튕기니 선율이 맑은 냇물처럼 흐르네. 이는 군가도 기도도 아니요 별의 속삭임이자 숲을 지나는 바람이로다. 용의 눈가가 잔잔히 떨리며 목 깊은 곳에서 불꽃이 낮게 들끓네. 어느 날 잠이 안 와서 산책을 하다가 바르바토스님을 만났어. 그때 그분이 이 시를 불러주셨는데 마음에 들어서 몰래 외웠지. 리사 선생님이 숙제를 내주시면 난 자리에 가서 숙제를 해. 한 번은 너무 졸려서 책을 세워놓고 몰래 졸았는데 살짝 눈을 떠보니 선생님이 웃으면서 날 쳐다보고 계신 거야. 깜짝 놀라서 바로 직각으로 앉아버렸어. 근데 내가 죄송하단 말을 채 마치기도 전에 가장 실용적인 지식을 배웠다며 칭찬해 주시더라. 아마도 바로 잘못을 인정하는 태도를 말씀하신 거겠지? 어? 선생님이 칭찬한 건 이게 아니라고? 알베도는 클레를 동생이라 생각하고 챙긴대. 클레는 나도 두린 오빠라고 부르는데 그 안에 담긴 뜻을 생각하면 나도 클레의 오빠인 게 맞아. 하지만 인간의 나이로 정의했을 때 클레가 정말 나보다 동생이라고 할 수 있을까? 음, 역시 신경 쓰여. 시뮬랑카에서 봤을 때부터 다른 사람이랑 다르다고 생각했어. 혹시 나처럼 책에서 나온 사람이야? 동화에서 사람의 이성을 흐리는 마법 물약을 만들고 고양이 군단을 부리는 사람은 보통 엄청난 마녀야. 바르카 대단장님은 몬드성의 다른 기사들과는 달라. 강하지만 위압적이지 않아서 그분이 있으면 편안하고 안심이 되지. 그분은 농담을 하면서 광란의 사냥과 싸울 수 있는 기사야. 물론 농담 10개 중에 7개는 못 알아듣겠지만 나머지 3개는 뭐냐고? 그건 대단장님이 술을 너무 많이 드셔서 뭐라는지 잘 안 들린 경우지. 여기 오기 전엔 대부분의 시간을 엄마가 쓴 이야기 속에서 보냈어. 엄마한테 안겨본 적도 없고 손의 온기를 느껴본 적도 없지만 엄마의 따뜻한 목소리는 부드러운 담요처럼 즐거운 순간에도 힘든 순간에도 나를 감싸줬지. 어느 페이지의 이야기를 듣고 싶어? 내가 다 들려줄게. 다른 사람과 대화할 땐 상대방의 눈을 바라보는 게 기본적인 예의래. 근데 또 너무 뚫어져라 쳐다보는 건 무례한 행동이라는 거야. 그래서 이 두 조건을 모두 지키려고 눈을 계속 깜빡이거나 한쪽 눈만 떠봤거든? 그랬더니 다들 바바라를 찾아가 보라고 진심으로 걱정해주더라. 사회생활 규칙은 이 세계의 수많은 규칙 중에서도 유독 어려운 편인 것 같아. 한동안 마음속에서 이상한 잡음이 들려왔어. 나는 본래의 나와 같은 나일까? 마룡의 심장에 흐르는 피 때문에 사람들이 날 두려워하진 않을까? 한 번은 별길왕성의 블록 인형들이 나한테 돌을 던지는 꿈을 꿨어. 시겁하며 깨어나 보니 눈앞에 예쁜 색종이가 흩날리고 있더라. 몬드 사람들이 내 생일 파티를 열어주고 있던 거야. 그 순간 깨달았어. 그 잡음은 마룡의 교란이 아니라 내 방황과 불안의 소리였다는 걸. 난 그 장면을 영원히 잊지 못할 거야. 케이크 위 촛불에 비친 친구들의 따뜻한 미소를. 그 미소가 바로 안개 속에서도 나를 용감히 나아가게 해줄
최대의 원동력이야. 노드크라이에 가기 전에 진단장님이랑 알베도가 미리 말해줬어. 이번 여정은 아주 위험하고 실제 상황은 생각보다 더 심각할 수도 있다고. 두 사람은 내 의사를 존중할 테니 잘 생각한 다음 결정하라고 했지. 하지만 난 네가 위험에 처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바로 합류하겠다고 말했어. 실제로 광란의 사냥을 맞닥뜨리니까 그제야 위험이란 단어가 실감나더라. 그때의 광경은 땅을 밟으면 커다란 구멍이 나고 블록 광산이 무너지는 것보다 몇 배는 위험했어. 하지만 나 절대로 후회한 적 없어. 오히려 두려웠지. 혹시라도 도움이 안 될까봐 긴장의 끈을 놓지 않았어. 너도 느꼈을 거야. 그래도 일이 잘 풀려서 모두의 칭찬을 편안히 받아들일 수 있게 됐어. 다행이야. 인간이란 다른 사람의 일부가 퍼즐처럼 모여서 형성되는 것 같아. 아, 연금술 같은 걸 말하는 게 아니야. 표현을 바꿔볼게. 나는 친구들이 해준 말을 기억하고 같이 갔던 식당이 좋아하는 식당이 돼. 이 세상 더 많은 곳에 가보고 싶어진 것도 너 때문이야. 오늘의 나는 수많은 사람에게 영향을 받아 바뀐 결과물이지. 나도 누군가의 마음속에 작은 퍼즐 조각이 되고 싶어. 아직 몬드의 모든 게 너무 새로워. 하나하나 천천히 경험해보고 싶어. 술? 안 돼. 술은 안 마실 거야. 아직은 싫어. 티바트의 동물은 종이가 아니고 지금의 나는 뾰족한 발톱이 없으니까 동물들을 편하게 만질 수 있을 줄 알았어. 근데 내 기운에 놀라서 도망갈 줄이야. 고기가 좋아. 커다란 고기. 근데 지금의 난 먹는 속도가 느리니까 양해해줘. 나이프랑 포크 사용법이 너무 복잡하더라고. 아, 고기를 써는 나이프는 어떤 거더라? 저기, 내 거는 채소 반만 주면 안 될까? 아예 없어도 좋고. 어떤 식기를 쓰면 돼? 손으로 들고 먹어도 되는 거야? 고마워. 오는 게 있으면 가는 게 있어야 한다던데. 내가 음료 살게. 미안. 내 미각에 문제가 있는 것 같아. 다시 먹어볼게. 어떡하지? 진짜로 문제가 생겼어. 전설에 따르면 높은 성 안에 보석을 탐하는 악룡이 살고 있다고 한다. 그러나 성의 계단을 오른 레인저는 용의 비늘 위에 별가루가 가득 내려앉은 것을 발견했다. 용은 코끝으로 별똥별 조각을 밀어내며 길 잃은 별정령이 올바른 항로로 돌아가도록 돕고 있었던 것이다. 레인저가 검을 버리고 손바닥을 펼쳤다. 난 별하늘 밖에서 왔어. 내가 도와줄까? 그날부터 탑 꼭대기의 창문은 밤새도록 반짝였고 용은 레인저를 태우고 은하의 뚝을 순찰했다. 별빛은 그들의 망토가 되고 우정은 그들의 나침반이 되었다.